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신지 45세. 일본이 자랑하는 해양 전문가입니다. 30년간 쌓아온 그의 신념은 확고했죠.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리고 특정 나라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말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아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었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그토록 확고했던 한 사람의 신념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까요? 바로 그가 평생 무시하고 얕봤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카무라 신지입니다. 현재 45세이고 유엔 해양안전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죠. 하지만 제 정체성은 여전히 전 일본 해상자위대 구조대 소령입니다. 그날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솔직히 고백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입니다. 2025년 3월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에서 열린 다국적 해양합동훈련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죠.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훈련에 한국 해군도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해군 소령 리사 머피가 브리핑룸에서 물었을 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주변에 앉은 일본 동료들과 시선을 나누며 말했죠. 한국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이라고 해봤자 독일 기술 베껴서 만든 잠수함일 뿐이에요. 그때 제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교만함이 가득했죠.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과는 격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30년간 축적된 독자 기술이 있으니까요. 리사 머피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립은 잘해요. 삼성, LG 보세요. 하지만 진짜 기술, 그건 별개 문제죠. 회의실에 있던 다른 참가국 장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제 옆에 앉은 일본 해상자위대 동료가 속삭였어요. 나카무라 소령,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오라급 잠수함의 구조 장비를 보세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가슴을 펴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땐 몰랐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미군 장교가 말했죠. 나카무라 씨,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과소평가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이 진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하며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산한 창호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검은 선체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저 배 좀 보세요.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어떨까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구조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 보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장교 클럽에서 맥주를 마시며 저는 또 다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라는 게 결국 남의 기술 베끼기 아닙니까? 독일 HDW 기술로 만든 214급 잠수함을 개량했다고 해서 갑자기 최고가 될 수 있나요? 제 말에 몇몇 장교들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저에겐 동조의 신호로 들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난 건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이었어요. 갑자기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해역에서 작업 중이던 저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급박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프랑스 해군 지휘관의 목소리였죠. 긴급 상황 발생. 프랑스 해군 훈련용 잠수정 바티스카프호가 수심 200m에서 연락 두절되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뛰어들어갔을 때 이미 각국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사고 해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죠. 탑승자는 총 3명입니다. 프랑스 국방부 마르코 드장 감독관과 훈련생 2명이에요. 리사 머피 소령이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량은 최대 6시간, 현재 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저는 즉시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존심을 내세웠어요. 우리 오우라급 잠수함을 투입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구조 장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일본 함대가 출동했습니다. 저는 구조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30년간 축적된 일본의 기술력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나 탐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진이 보고했어요. 해저 지형이 복잡해서 음파가 제대로 반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번엔 미 해군이 나섰습니다. 최신 벤틸레이션 장비와
구조 잠수함을 투입했어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미군 지휘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하지만 30분 후 그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저 안반 때문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벌써 4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산소량은 2시간뿐이었죠. 브리핑룸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각국 장교들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희미한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바티스카프호, 산소가 부족해요. 마르코 드장의 목소리였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져 있었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간 구조 작업을 해온 저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모두 죽어요. 리사 머피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된 것은요. 그때 저는 헛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죠.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 도산한 창호함입니다. 구조 작업에 투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스피커를 향했죠. 리사 머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우리도 미국도 실패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신반의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미국의 최첨단 장비도 안 되고 일본의 30년 경험도 소용없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있던 일본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기까지 했죠. 그런데 한국 함대의 대답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최성진 대령입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떨림도 없고 허세도 없는 그런 확신 말이죠. 프랑스 지휘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5시간이 지났어요. 1시간밖에 안 남았다고요. 그래서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최성진이라는 한국 대령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월호도 제대로 못 구했으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말에 브리핑룸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몇몇 장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봅시다. STX 전자소나 시스템이라고 해봤자 독일 기술 아닙니까? 진짜 위기 상황에서 그게 통할까요? 리사 머피가 저를 말렸어요. 나카무라 씨,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지요. 그래도 시간 낭비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 목소리는 비아냥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프랑스 지휘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산한 창고함, 구조 작업 허가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최성진 대령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검은 잠수함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자, 이제 구경해봅시다. 한국의 실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 입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산한 창호함이 보여준 것 때문이었어요. 그때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도산한 창호함이 작업을 시작한 지 고작 3분이 지났을 때였어요. 브리핑룸의 대형 스크린에 뭔가 이상한 화면이 떠올랐죠. 이게 뭡니까? 제가 기술진에게 물었어요. 한국 함대에서 전송해온 소나 데이터입니다. 기술진의 목소리에도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화면에는 3차원의 지형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바다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이런 해상도가 가능하죠? 리사 머피가 화면에 바짝 다가서며 물었어요.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아닙니까?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그때 한국 함대에서 무전이 들어왔어요. LIGNX1 AI 소나 시스템 가동 중입니다. 패턴 분석 완료까지 2분 소요 예정입니다. 최성진 대령의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AI 소나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건데.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빨간 점 하나가 화면 중앙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상세한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죠. 목표물 탐지 완료. 좌표 북위 1도 17분 32초. 동경 103도 51분 28초. 수심 197.3m. 한국 함대의 보고였어요. 프랑스 지휘관이 급하게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좌표입니까? 99.7% 확률로 확인됩니다. 하나 시스템 데이터 통합 기술로 검증 완료했습니다. 그때 저는 시계를 봤어요.
도산한 창호함이 작업을 시작한 지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찾지 못한 것을, 미군이 30분 동안 실패한 것을 고작 5분 만에 해결한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일본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어요. 30년간 구조 작업을 해온 제가 봐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해저 음영 패턴을 실시간 분석합니다. 한국기술진의 설명이 들려왔어요. 기존 소나는 단순히 음파를 보내고 반사파를 받는 수준이지만 저희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수만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계산해서 숨겨진 목표물까지 찾아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기술이 이런 수준이었다니. 음향 간섭 노이즈도 AI가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해류와 수온까지 실시간으로 보정합니다. 계속되는 설명에 브리핑룸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리사 머피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이네요. 그때 무전기에서 바티스카프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 바티스카프오. 뭔가 접근하는 소리가 들려요. 마르코 드장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바로 제가 평생 믿어온 일본의 기술 우위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저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도산한 창고함이 바티스카프오에 접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국 구조팀에서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어요. 열화상 카메라 영상 전송합니다. 내부 상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형 스크린에 흐릿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잠수정 내부의 모습이었죠. 3명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기 보세요. 리사 머피가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한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마르코 감독관입니까? 프랑스 지휘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훈련생 중 한 명 같습니다. 한국 구조팀의 대답이었어요. 그때 화면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쓰러진 사람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훈련생이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거예요. 안 돼.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서 쓰러진 동료의 얼굴에 씌워줬습니다. 브리핑룸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죠. 그 순간 화면 속 사람이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작은 손짓을 했어요. 약하게, 아주 약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손짓이 뭘 의미하는 거죠?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르코 드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피에르가 자신의 산소를 장릭에게 줬어요. 장릭이 의식을 잃었거든요. 목소리가 매여 있었어요. 피에르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화면 속 피에르가 다시 손을 흔들었어요. 이번엔 좀 더 절실하게 말이죠. 빨리 구해주세요. 마르코 드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에르가 말해요. 자신은 괜찮으니까 장립부터 살려달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30년간 구조 작업을 해왔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리사 머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프랑스 지휘관이 소리쳤어요.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화면 속 피에르가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힘없이, 천천히 말이죠.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한 인간이 보여준 가장 숭고한 희생의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 구조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산한 창호함에서 뭔가 기다란 장비가 내려오고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기술진에게 물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밀폐관 삽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기술진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밀폐관이라고요? 잠수정 벽을 뚫는다는 소리입니까? 그럼 물이 다 들어가는데.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장비가 바티스카프오의 벽면에 정확히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뚫기 시작했어요. 저러다가 잠수정이 침수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밀봉 주입 기술 가동합니다. 특수 실런트를 동시 주입하여 완전 밀폐 상태를 유지합니다. 실런트요? 리사 머피가 되물었어요. 벽을 뚫으면서 동시에 그 구멍을 막는다는 소리입니까? 정확합니다. 뚫리는 즉시 특수 고분자 물질이 벽면에 달라붙어서 물 침투를 100% 차단합니다. 설명을 듣고도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그때 화면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멍이 뚫렸는데도 물 한 방울 새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구멍을 통해 산소가 주입되기 시작했죠. 산소 공급 시작합니다. 한국 구조팀의 보고였어요. 무전기에서 마르코 드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산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피에르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감격이 넘쳐 흘렀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현대중공업 ROVXO 구조팔 투입합니다. 화면에 로봇팔 하나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로봇팔과도 달랐습니다. 그 팔이 잠수정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마치 사람 손 같았습니다. 저 정밀도가 어떻게 가능하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로봇팔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압력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을 텐데. 그 팔은 정확한 각도와 힘으로 문을 밀어냈어요. AI 제어 시스템이 수압과 저항을 실시간 계산해서 최적의 힘을 가합니다. 한국 기술진의 설명이었어요. 사람 손목처럼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압력 센서가 달려 있어서 계란도 깨뜨리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로봇팔이 하나씩 생존자들을 끌어안듯이 안전하게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의식을 잃었던 장릭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피에르, 마지막으로 마르코 드장이 구조됐어요. 구조 완료. 한국 구조팀의 외침이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로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평생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구조 작업이 끝나고 생존자들이 미 해군 보급함 USNS 메시로 이송됐을 때였어요. 저도 후속 조치를 위해 그 배에 올라갔죠. 갑판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구조된 3명의 생존자가 도산한 창호함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마르코 드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피에로와 장릭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도산한 창호함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죠. 한국 해군에게 목숨을 비쳤습니다. 마르코 드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끝까지 믿어주셔서.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USNS 메시 갑판에는 각국 해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침묵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도산한 창호함에서 작은 보트 하나가 나왔습니다. 최성진 대령이 탑승해 있었어요. 보트가 USNS 메시에 접촉하자 최성진 대령이 올라왔습니다. 생존자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첫 마디였어요. 자랑이나 우월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에 대한 걱정만 있었죠. 마르코 드장이 최성진 대령을 보자마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대령님, 저희를 살려주셔서 일어나십시오. 최성진 대령이 마르코 드장을 일으켜 세웠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바다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성진 대령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 다리가 떨리고 있었죠. 대령님,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나카무라 신지입니다. 최성진 대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갑판의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얕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5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어요. 최성진 대령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나카무라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같은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최성진 대령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기술을 조립 수준이라고 했어요. 독일 기술 베낀 거라고. 그런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성진 대령이 말했어요. 중요한 건 오늘 3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바로 진짜 강한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야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2025년 9월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열린 해양안보 국제포럼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각국에서 온 해군 장교들과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특별 증언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연단 앞에 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세계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나카무라 신지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6개월 전, 저는 한국 해군을 무시했습니다. 회장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현대중공업은 독일 기술을 베낀 것이라고 했고, LIG 넥스원은 조립 수준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어요.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최성진 대령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최성진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다시 앉았어요. 여러분, 진짜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입니까? 가장 큰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입니까? 회장이 조용했어요. 아닙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200m 심해에서 산소가 6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도 일본도 포기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 하나하나에는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을 짚으며 말했어요. 도산한 창호함의 AI 소나는 단순히 음파를 찾는 게 아니라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밀폐 기술은 단순히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의 로봇팔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회장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냐하면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해양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뒤에서 최성진 대령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곧이어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연단을 내려왔어요. 최성진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카무라 씨,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이유가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요.